이 선만 보면 언제 사야 할지 보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될까? 떨어지는데 버텨야 할까? 손절해야 할까? 이런 고민 그랜빌의 법칙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동평균선의 움직임만 보면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랜빌이 말한 8가지 시그널, 오늘 영상에서 실전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적용 가능한 매매 타이밍 공식이니까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랜빌의 법칙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거는 미국의 주가 분석사인 그랜빌이란 사람이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를 설명해서 8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고, 이를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랜빌의 법칙의 기준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주가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자, 이 빨간색 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어떤 이동평균선이냐? 우리나라는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 또는 뭐 5일 이동평균선 같이 좀 더 단기 이동평균선을 중시한다라면, 미국의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 같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좀 더 중시하고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무조건 200일 이동평균선을 봐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그랜빌의 법칙에 대한 이론을 잘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정립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200일 이동평균선이고, 자,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할 때는 결국 주가도 하락 국면일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동평균선에 근접하려고 할 때, 이때가 매수의 1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매수의 2법칙, 그 다음에 매수의 3법칙, 매수의 4법칙까지 해서 총 4가지의 매입 신호를 주게 되며, 반대로 매도에 대해서도 역시 4가지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바로 그랜빌의 법칙인데, 일단 그림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신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빌의 매수의 1법칙부터 4법칙까지 총 4가지의 매수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를 상승 전환할 거다라는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랜빌의 법칙에서는 이평선이 상승 전환할 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할 때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동평균선은 주가보다 늦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반등에 뒤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전환됐을 때 여기가 바로 초기 매수 1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상승 전환할 때 눌림목 매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그림을 다시 가서 보면 결국 이평선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할 때가 매수 1국면이지만,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국면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동평균선을 보통 우리는 지지받고 반등할 거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꼭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역배열에 들어갔다가 요 상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전의 저점보다 좀 더 높은 저점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국면, 여기가 바로 그랜빌의 매수 2법칙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서 역배열 국면에서도 바로 매수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눌림목의 매수의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한다 라는 말은 이미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이동평균선은 뒤늦게 상승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거나 또는 이탈을 해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이평선이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여기가 바로 매수 상국면, 이평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 후에 지지를 받거나 단기로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매수 3국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수 4국면은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은 뒤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좀 뒤늦게 하락을 하면서 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회로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에 역배열로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주가가 하락으로 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배열로 하락을 했다가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는 게 바로 매수 4국면입니다. 자, 매수 2국면과 매수 3국면 또는 매수 1국면은 좀 더 긴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매수 4국면은 말 그대로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 매수해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방식의 국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주가라는 건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 상승 국면이고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버리면 주가는 반등을 하더라도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하락했다가 단기 반등만 이용하는 게 바로 매수의 4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그랜빌의 매도 4법칙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면요. 자,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초기 하락 경고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저항받고 하락 전환할 때가 매수 2국면이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다시 접근할 때 매도 3국면이며 급등 후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급락할 때가 바로 매수 4국면입니다. 자, 요 설명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매도 첫 번째 국면입니다. 그래서 매도 5법칙 이렇게 됐을 경우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다시 가려고 하는 성격을 이용해서 짧게 비중 축소 또는 짧게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랜빌의 법칙의 여섯 번째 국면은 바로 2법칙과 3법칙을 거쳐서 주가가 거의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주가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 역시 거리가 벌어졌다는 점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국면이 바로 매도 6법칙입니다. 역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 6법칙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이 국면에서 잘 보면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이동평균선도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주가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매도 6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이탈을 했을 때 매수 4법칙을 거쳐서 바로 매도 7법칙에 오게 됩니다. 자, 요럴 때 바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자, 보통 요 국면에서 매수를 했다가 더 올라갈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품지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할 때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야 여기 다시 반등할 거야 하고 추가 매수들을 하게 되는데 자, 추가 매수를 하면 큰일 나는 국면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기 딱 좋은 국면이 바로 매도 7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 5법칙과 매도 6법칙은 인간의 심리상 사실은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국면에서 잘 매도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매도 7법칙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무릎에서 사라는 말이 최저점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 전환된 다음에 확실하게 추세가 보이면 사는 국면, 바로 매수 2법칙이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깨에서 팔라는 말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먼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이 국면이 바로 어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결국은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락 이탈을 했을 경우 역배열로 빠졌다라는 점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평선이 상승 추세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를 바꿨을 때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으로 길게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단기 반등 하는 걸 보고 상승할 거야 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요때가 바로 매도 7법칙이라고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하락 채널이 좀 길게 진행됩니다. 주가는 하락할 때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올라갈 때도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다 보면 또 일정 부분 반등을 합니다. 그 반등할 때 바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국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는 국면이 매도 8법칙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그랜빌의 법칙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고, 자,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요 국면이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분홍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반등을 해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게 됩니다. 반등을 해도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국면은 하락 추세 진행형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잘 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으로 가파르게 밀리다가 점진적으로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상승 전환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랜빌의 법칙의 매수 1국면은 바로 이 국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을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국면이 초기 상승 국면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잡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왜? 앞에도 이렇게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앞에도 이동평균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요 국면에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국면이 거래량도 등장하지 않았고 추세가 반전될 거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랜빌의 매수 1국면이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실전에서는 조금 활용도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수 2국면은 조금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는 게 첫 번째 시그널이 되겠죠. 왜?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다라는 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면 이동평균선도 하락하던 것이 점점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상승 전환으로 틀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동평균선을 상승했다가 지지를 받을 때 여기가 저는 바로 그랜빌의 법칙 매수 2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바로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바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의 무릎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국면을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또다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추세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추세는 상승 전환이 된 거고,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자, 매수 2국면에서 매수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3국면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 유지를 하거나 또는 매수 3국면이 오기 전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거기서 첫 번째 비중 축소 또는 일부 매도 또는 뭐 단기로 본다면 완매도를 대응하면 됩니다. 바로 이 국면이 매도 5법칙, 정확하게 매도 5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도 5법칙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야, 이거 주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네 라고 느껴지는 구간 또는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크게 떨어뜨리는 구간이 바로 매도 5법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까지 하락전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다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자, 그래서 매도 5법칙에서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뭐라고 표현했죠? 이런 국면에서는 분할 매도 또는 일부 비중 축소 개념입니다. 완매도를 하면 물론 단기 투자자라면 완매도로 대응해도 되겠지만 항상 내가 매도하고 나니까 주가가 더 올라요 라고 느끼게 되는 국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론을 설명드릴 때도 매도 5법칙과 매도 6법칙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듭니다. 우리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게 유리한데 무릎에서는 잘 샀지만 어깨에서 팔려고 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손실 회피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점에서 팔고 싶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이쯤 되면 고점이겠지, 이쯤 되면 고점이겠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먼저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랜빌의 법칙을 잘 이용하시려면 매도 5법칙과 매도 6법칙보다는 매도 7,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 매도를 해도 절대 늦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결국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완매도보다는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기에서 매도를 했다면 정말 속이 타죠.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3,000원대입니다. 근데 주가는 24,000원까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5법칙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국면에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손실받거나 손절매를 하거나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매수 2국면에서 매수를 했고 매도 5국면에서 일부 비중 축소만 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결국 쭉 가다가 주가가 3개월 동안 하락을 하지만 정확하게 요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뭐죠? 매수 3법칙이 됩니다. 자, 매수 3법칙에서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기존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놓친 사람들은 저때 놓쳤구나.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하다가 이런 국면에서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이 국면에서 오르겠어요? 하는 국면이지만 올라갑니다. 앞서 그랜빌의 법칙을 이해하면 왜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국면에서 결국 상승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바로 뭡니까? 매도 6법칙입니다. 근데 매도 6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 5법칙과 매도 6법칙은 사실 저는 무시를 해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지 않다가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가 역배열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 같을 때가 바로 뭡니까? 매수 마지막 4법칙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매수 4법칙은 뭐라고 했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기존의 높은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많이들 하려고 하지만 이런 자리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며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매수 4법칙에서 매수를 했을 때 반등은 하지만 결국 이 반등을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시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왔는데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 매도 7법칙입니다. 이유는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으며 기존의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이동평균선이 눕기 시작합니다. 눕다 보면 결국 이동평균선은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매도 7법칙이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장기 하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장기 홀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 2국면과 매수 3국면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사실 고점 매도를 한다라는 게 참 좋지만 이 매도를 못했을 경우 2국면에서 완전히 매도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경우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이동평균선에 다시 붙을 때가 마지막 매도 8법칙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요런 국면이 매도 8법칙이 되겠죠. 또는 요런 국면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국면이 매도 8법칙이 되겠네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금방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매도 8법칙이 마지막 국면으로 나오고 나서 요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그랜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세 매매, 긴 장기 투자, 스윙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매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매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선의 바로 정석이라고 부르는 스윙 투자의 정석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랜빌의 법칙이고 그랜빌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 매수 내국면과 매도 내국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에 대한 시점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랜빌의 말한 8가지 시그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랜빌의 법칙, 그랜빌이란 단어가 어렵고 또 방금 설명했던 이 8가지 국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초보자도 정말 쉽게 적용 가능한 매매 타이밍의 공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실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